자, 우리 나니아 속으로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왜 여기서 시작하는지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연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 돼 있죠. 자, 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제가 제공하는 그 워크북 그것을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죠. 네. 자,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1장이 첫째 장, 둘째 장, 다음에 셋째 장 부모교사 가이드가 있죠. 부모교사 가이드. 그거는 가능하면 애들은 보여주지 마세요. 예, 그건 교사용입니다. 교사용. 네, 1, 2장은 워크북으로 프린트해서 주시고 3장은 세 번째 장은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치실 때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제가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교사 가이드 바로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네, 박스가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 다양한 연못에 가지만 경험하는 사람은 동일한데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찾은 주제 딱 한 가지. 예, 이 챕터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뭔가? 우리가 이 챕터가 말하는 게 뭔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은 건 뭐예요?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경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의 뜻이 뭔가? 일이 시작.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살피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게 큰 주제, 뭐 아까 창조와 타락에 대한 주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경계라는 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중요하죠. 지금 경계라는 게 그죠? 특히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예, 좀, 좀 속된 말로 하면 잔소리를 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잔소리를. 물론 잔소리로 바로 나가면 안 되지만은 예, 우리가 좀 잔소리의 한 10%는 맞는 말이잖아요. 90%는 애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말인데 중요한 건 잔소리를 한다고 변화되면은 뭐 계속 잔소리 하겠는데 오히려 잔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닫잖아요. 그런데 계속 잔소리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애들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빌려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선택하고 느끼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경계에 대한 거다. 1장의 주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살피는 것. 이 경계라는 차원으로 한번 1장을 들여다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폴리와 디고리 시작. 폴리와 디고리가 앤드류 외삼촌 방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을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뭐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이야기해도 애들 그냥 그건 정답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답과 정답 아닌 걸로 자꾸 이렇게 분위기로 끌고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참고로 제가 찾은 부분은 이거죠. 오랫동안 비어있는 디고린네 뒷집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두 아이가 만나고 나서. 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폴리는 자기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자기 보물들을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호기심이 생겨서 뭐예요? 시작된 일이에요. 그죠? 예, 여기 참 앞으로 다음 이야기 이제 몇 번 더 지나갈 때 호기심이라는 주제를 또 본격적으로 다루는 챕터가 있어서 제가 호기심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지만 간단히 말하면 호기심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호기심이 나쁜 게 아닌데 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들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장에. 이거 현실로 판타지예요. 그죠? 근데 현실 이야기로 생각하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 말하면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무서운 아저씨를 만나고.
근데 이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판타지 가짜라고 이미 전제를 하니까 이게 덜 충격이 되는 거지. 충격이 덜한 거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건 틀린 게 아닌데 그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아이들한테 큰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외삼촌 방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 원래는 뭐라고요? 외삼촌 방에 들어가려고 했지 않았어요. 어디 가려고 했죠? 디고린네 뒷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빈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탐험심, 호기심, 모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중간해요. 호기심은 좋은데 지금 어딜 간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남의 집에. 괜찮아요? 호기심으로 남의 집에, 빈집에 들어가면? 예. 이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의 이 마음에 또 뭐랄까 지지해주는 근거가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생각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챕터의 제목이 뭡니까? 잘못 들어간 문이죠. 잘못 들어간 문. 그러니까 아예 그 C.S. 루이스 저자가 이 챕터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잘못 들어간 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잘못 들어갔다는 게 올바른 그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호기심에 뭐가 연결됐죠? 옳지 않은 부분과 연결된 부분을 볼 수 있다. 탐험이라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보십시오. 문을 딱 열었어요. 예, 여기 그림을 보면 더 와닿죠. 이러니까 사파가 중요한 건데 요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 들어갈 때 만약에 텅텅 비어있고 깜깜해. 지금 촛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뭐 빈집이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어떤 상태죠? 가구가 세팅이 돼 있고 빛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해요?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사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죠? 살금살금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종의 무단 침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단 침입. 호기심이지만 뭐 하나요? 이 옳지 않은 방향과 연결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그린네 뒷집에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가구가 있는 집에는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디고리는 빨리 나오려고 했죠. 근데 더 호기심이 생겨서 폴리는 아예 그냥 생진양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 것은 나쁘다. 그리고 호기심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왜 들어가느냐. 잘못 들어갔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해버린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아까 그 애니메이션 영상 기억나시죠? 그 애니메이션 잠깐 봤지만 그거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소파에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소파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탁 쳐다보면서 그때 그 굉장히 그 놀란 분도 아마 있을 거고 무섭게 숨짓했던 분도 아마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앤드류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왜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질문인데 어떻게 했죠? 애들을 보자마자 어이구 니네들 어쩐 일이야 뭐 이렇게 놀래거나 아니면 야 나 심심했는데 잘 됐다 우리 같이 좀 놀자 나 혼자 외로운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애들을 보고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게 뭐예요? 방문 쪽으로 들어가 걔들이 들어온 문을 들어가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가버렸다. 이거 더 공포스럽잖아요. 갑자기 그 앤드류 외삼촌 안 그래도 이미지가 지금 애들 오고 가는 이야기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아저씨인데 지금 좀 미친 아저씨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눠준 사람인데 갑자기 쳐다보고 깜짝 놀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쳐다보고 그다음에 행동이 엄흉한 웃음을 짓고 문을 닫는다. 이거 공포 영화 아닙니까 이거? 그럼 왜 이래요? 책을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저자는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글었으니까 함부로 이 문장을 낭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뭐가 돼 있어요? 디고리하고 밥을 먹을 때 자꾸 디고리한테 말을 걸려고 해.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그 채틀리 그 고모가 맞죠? 어. 자꾸 그 느낌을 알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자꾸 차단해서 인제 디고리하고 삼촌하고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 시도하려고 했다. 예. 이용하려고 디고리를. 조카예요. 외삼촌. 애들 외삼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의 외삼촌이네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디고리가. 외삼촌이 소리 지르는 걸.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거죠. 뭔가 꿍꿍이를 이제 꾸미는데 어떤 실험을 하는데 두 아이가 필요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완전히 뭐예요 인제. 입 벌리고 있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그냥 감이 뚝 떨어진다는 느낌? 그냥 얼른 삼켜야지. 그래서 자기 방에 몰래 들어온 두 아이는 그의 실험을 위해 놓쳐 버리기엔 아까운 기회였다. 이 웬 굴러온 떡이냐 이게. 그래서 바로 정광석과 같이 애들을 보고 음흉한 눈빛을 짓고 웃음을 짓고 바로 문을 잠그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공포 수준이죠 이거. 자 이렇게 이제 함정에 빠져드는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구글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예. 매지시안 네퓨. 예. 앤드류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 나오는데 이 왼쪽 그림 보세요. 예. 저기 저 거울인가? 액자 같네, 액자. 액자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굴까요? 그 르페이 데고모 있죠? 네. 인제 이야기를 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모델이고 영향을 받은 거네. 그 어떤 음흉한 그 기운이 이렇게 저기 앤드류에게 이렇게 흘러왔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탁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너무 그 그림을 상상이지만 잘 그렸다. 예 이런 이 그림들이 주는 어떤 의미이고 가서 조용히 가서 문을 정광석과 같이 가서 문을 닫는 그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디고리와는 시작. 디고리와는 달리 폴리가 경계심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 여러분 들어갔는데 디고리는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폴리는 그걸 잘 보셔야 돼. 앤드류 외삼촌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본 게 뭐예요? 반지가 담긴 선홍색 나무 쟁반. 쟁반을 봤나요? 반지를 봤나요? 뭐 둘 다 봤겠지만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예, 반지에 초점이 있는 거죠. 예, 반지에. 근데 디고리는 들어가자마자 지금 경계심을 잃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폴리처럼 반지가 막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뭐예요? 보는 게 다르네요. 폴리가 보는 거와 디고리가 보는 게 다르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인제 제가 세계관으로 인제 이야기하면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세계관이라고요. 그 사람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폴리는 이미 레이더에 반지가 딱 보였고 그 순간부터 반지의 마음이 빼앗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앤드류 외삼촌이 유혹하니까 바로 경계심을 풀고 반지를 만지자마자 사라지고 말았다. 예, 이런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디고리는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앤드류 외삼촌에 대해서 탐욕에 가까운 열망을 눈치채고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이와 달리 폴리는 앤드류 외삼촌 방에 들어온 후부터 반지의 마음을 뺏겼고 심지어 이제 이게 이런 묘사가 많이 나와요. 마음이 뺏기면 이런 거죠. 여기에 앤드류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폴리가 있어요. 어떻게 된 상태죠? 반지로 인해서 지금 멀어진 게 아니고 이러면 경계심인데
앤드류에게 조금씩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가진 않아요. 요렇게 가는 걸 보셔야 돼. 요런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뭐예요? 심지어 앤드류 외삼촌이 진짜로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기존에는 미쳤니?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앤드류에 대한 호감이 가진다는 건 끌리는 거죠. 끌리는 거. 근데 요런 묘사들은 굉장히 그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끌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잘못된 문을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기 폴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통 책임이죠. 공통 책임. 그래서 이 문을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두 아이 모두 경계심을 잃은 것이 조금 나은 게 디골인데 지금 디골이만 칭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계속 흘러가다 보면 디골이는 더 센 실수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결과 앤드류 외삼촌의 이미 준비되고 있는 그 탐욕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경계심을 잃어버렸는가? 이런 질문할 때 간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호기심은 좋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좋게 해서 디고리가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호기심이 좋은 점이죠. 그런데 그 호기심이 뭐예요? 지나치게 되면 여기서는 뭡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무단 침입이죠. 무단 침입. 호기심과 무단 침입이 만났어요. 옳지 않은 게 만났어요. 그러면 호기심이 그렇게 되는 순간 좋은 호기심, 건강한 호기심이 될 수가 없지요. 경쟁심은요. 계속 앞으로 몇 번 반복돼요.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이게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적인 도전인데. 긍정의 힘인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 말은 그 맥락을 보면 서로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지금 애들 동등한 비슷한 나이 가운 또래들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애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지만 애들 사회에도 이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런 경쟁심이 뭐예요? 지나친 호기심과 더불어 이 경쟁심이 경계심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경솔함도 볼 수 있는데 애들이 그 석가래 지나기 위해서 길이를 대략 잽니다. 이렇게 깜깜한데 발로 대충은 맞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뒷집인데 디골이 뒷집이잖아요. 그럼 방향 감각이 있으면 앞집 뒷집을 알 텐데 그냥 문이 있어 들어간다는 거는 방향 자체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가 워낙 어두우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경솔함 또 폴릭에서 볼 수 있는 욕망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 잘못된 문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경계심을 풀게 되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니아로 들어가서 나니아 연못 속에서 폴리와 디고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얼른 나와서요.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요 그림 한번 보시고. 자, 요 그림을 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느낌이? 네. 그래서 요걸 딱 대는 순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더 재밌어요. 자, 근데 요거 보면서 재밌는 게 이제 요것도 혹시 보셨나요? 요거?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요거 아시죠? 골룸. 오 마이 프레셔스 골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죠. 예. 그러니까 요 반지가 요런 역할, 사라지게 하거나 공간을 이동하게 하나 이런 그 수단인데 우리가 잉클링스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도 서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소재들 비슷한 점을 찾는 것도 참 재밌다. 뭐 이런 맥락으로. 결국 근데 굉장히 그 뭐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 반지의 그 역할이
나니아 이야기든 반지의 제왕 이야기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욕망에 대한 거잖아요, 욕망. 그래서 요런 연결고리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참고로 그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빠져봅시다. 성경으로 빠져보는데, 자,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반짝이는 반지의 마음이 빼앗긴 폴리와는 달리 디고리는 앤드류 외삼촌의 모습을 보고 섬뜩하고 전보다 1000배는 끔찍해 보인다고 하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앤드류 외삼촌의 얼굴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 디고리처럼 이 경계심이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경계심과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그리고 한번 또 이야기를 또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하고 요구할 때는 가능하면 그 워크북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그냥 읽어주지 마시고 찾아보게 하셔서 같이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나니아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잘못 들어가서 앤드류 외삼촌을 만나고 반지를 만지는 순간 없어지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질문에 따라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막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애들 또 막 다음부터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하는데 가능하면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게 하고 그냥 엄마 생각엔 말이야, 아빠 생각엔 말이야,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누는 차원으로 한번 그 나니아 속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성경 속으로는 이제 이 질문 경계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미 준비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좀 쉬운 성경이나 좀 풀이된 성경 있죠? 저는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가능하면 쉬운 성경이 좋아요. 쉬운 성경 아이들에게 그런 성경책을 좀 가지고 너무 성경을 딱딱하게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 141편 9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 경계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말씀이 앤드류하고 연결되나요? 이미 함정을 파놓은 거잖아요. 덫이잖아요. 일종의 그 문을 들어가는 일종의 쥐가 쥐덫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쥐가 살금살금 들어간다는 게 그 연상이 되는 게 우리 그 두 아이가 쥐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쥐덫에. 예, 뭐 보고 치즈 보고 그 치즈만 바라보는 거지. 근데 그 치즈가 쥐덫 위에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경각심을 일으키게 이제 도전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십니다. 이런 부분도 뭡니까? 다니십니다가 아니네. 다닙니다. 예, 저 그 존칭을 써버렸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주변이 바로 뭐예요? 이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설치된 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지만 동시에 죄가 가득한 세상이므로 우리가 알든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혹의 덫이 너무 많다 적다? 많다. 많다. 그런데 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걸리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경계심을 풀게 될 때 유혹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반대로 말하면 경계를 잘하고 주의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살아왔고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부모 심정에서 우리가 특히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볼 때 경계심을 오히려 더 풀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유혹거리가 너무너무 많고 덫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커갈수록 뭐예요? 우리와 소통이 안 되고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독립을 하는 것 같지만 경계심을 푸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큰 실수를 하게 된다. 뭐 속된 말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다른 거 너무너무 위험해요.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결과들이 생길 수 있는 정말 힘든 시기 같아요. 예. 제가 어제 동문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자기 대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무전여행 90년대 초반에 무전여행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낯선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재워주고 씻기도 하고 뭐 심지어 목사님인데 신학생인데 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대접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 점점 애들이 살아갈 세상들이 참 삭막해진다. 뭐 이거 우리는 뭐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유혹의 덫이 많은데 이미 이 덫은 곳곳에 있다. 근데 덫이 있는다고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 덫이 뭐예요? 덫과 더불어 우리의 욕망 내지 경계심이 풀려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요 두 가지가 만날 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미 덫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덫을 없애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계하는 부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렇다고 막 모든 것을 애들한테 뭐 요즘 코로나 이 상황처럼 뭐 모든 게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데. 완전히 자유를 다 억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더 정신 차리고 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러하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이런 와중에도 극한 상황이지만 위로가 되는 건 우리가 함정에 빠졌을 경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힘이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래서 다시 나와서 우리 이제 경계심에 대해서 세 번째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삶 속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마 벌써 제가 이야기 나누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뭔가 경계심이 풀어져서 생기는 위험, 문제들, 이런 게 이슈들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지금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 이슈들 중에서? 예, 보니까 소감문에도 그랬고 우리 가족들 나눔할 때도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뭐 있습니까? 뭐 N번방 사태라든지 이런 거.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애들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꾸 적용으로만 끝나지 말고 요 삶 속으로 할 때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시대 문화도 한번 연결고리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풀어져서 이 유혹에, 이 악한 덫에 함정에 빠진 이 시대의 문화의 예가 뭐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N번방이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뭐예요? 이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하지 않아서 그 한 번에 그 주의하지 않은 경계심을 푼 결과 지금 수백 명 아니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전의 세계로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이미 피부로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자기만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제가 자기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니아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이 시대의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고 애들이 그걸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지만 벌써 N분방 이야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이런 문화적인 걸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열매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큐티를 하다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개인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는가 말씀대로. 근데 세계관을 우리가 도전하는 차원에서는 개인도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니아, 성경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주제로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아까 우리 이정아 선생님 이야기하셨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뭐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뭡니까? 앤드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경계해야 될 부분, 내가 경계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나누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잔소리 많이 했던 거 그게 여기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참으셔야 돼.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해야 돼 이거를. 예. 내가 보니까요, 엄마 이 질문을 떠보니까 내가 요즘 경계하지 않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코로나 이 사태로 계속 집에있으니까 계속 게임을 하게 되네요. 조금만 해야지 했는데 자꾸 이것이 풀리고 하니까 내 생활이 엉망이 돼서 지금 벌써 2달이 되어 가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럼 엄마는 그때 또 때 또 뭐야 또 절묘의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맞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는 말이야.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자기 이야기. 네, 자기 이야기. 예, 요게 저는 고도의 기술 내지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잔소리를 하면 바로 방어 기제를 바로 그냥 방패막이를 둔다. 그래서 요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자, 요게 어 마지막 삶 속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팁으로 그냥 몇 개 나눴는데 애들하고 요렇게 정리하고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이런 것들을 숙제로 하지 마시고 애들 글쓰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구두로 좀 이야기하게 하고 아니면 짧게 적어보게 하고 계속 요 밀당을 잘하셔서 나중엔 스스로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칭찬도 해 주시고 안 쓰면 "왜 안 써?" 그러지 마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구두로 이야기해도 되니까 그렇게 느낀 점, 배운 점, 실천할 점을 한번 정리하는 걸 한번 나누시면 소감 정리처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 목록 만들어 보기, 나만의 보물 상자 만들어 보기 돼 있죠? 네, 요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하나의 애프터 활동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하면서 좀 더 학습적으로나 또 연장 교육으로 가면 액티비티 위주로 가면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숙제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더 한번 궁금해한다면 요런 거리들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면 좋겠다.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요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